교장의 마지막 사랑이 부른 비극. 올해 교직에 몸담은 68세 박호진 교장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공부와 노력만으로 교사에서 교감, 교장까지 승진하며 후학을 길러온 그는 학교 안팎에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늘 가족이 있었다. 호진의 아내 정혜희. 그녀는 호진이 교직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을 묵묵히 지탱했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남편이 밤늦게 서류를 붙잡고 있을 때 차 한 잔을 내주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호진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위로였다. 호진은 교단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미래를 보고 작은 성취에도 감동하며 엄격함 속에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잊지 않았다. 선생님, 저도 꼭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힘이 되곤 했다. 동료 교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힘든 학기 평가, 학부모 불만, 행정 업무 등으로 지쳐도 서로를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했고 그 중심에는 늘 호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학교 안팎에서 모범으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호진의 삶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었다. 정혜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침마다 남편의 도시락을 챙기고 아이들의 옷까지 다려주며 남편이 지친 날에는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었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미소로 맞이하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라는 말 없이도 마음을 전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다. 호진은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며 아이들의 성장에 감동하고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년을 앞두고 정혜이가 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그녀였기에 병에 쓰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수술, 항암,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호진은 병실 침대 곁에서 밤을 새우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력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끝없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호진은 아내와 함께 울음을 참으며 아이들의 앞에서는 꿋꿋하려 애썼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정혜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호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고생 끝나면 꼭 여행 가자고 했잖아.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약속을 떠올리며 그는 사택에서 아내의 사진과 앨범을 뒤적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손에 익은 칠판 냄새는 사라졌고 집에는 정막만 남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었고 점심에는 혼자 밥을 데워 먹으며 저녁에는 사진 속 과거를 꺼내보며 한숨을 쉬었다. 은퇴 후 1년 박호진 교장은 혼자의 생활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무겁고 저녁 식탁은 늘 적막했다. 아내가 떠난 후 사택은 텅 비어 있었고 사진과 앨범을 들여다보며 과거를 되새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동기이자 앨범 장사를 하는 최만호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교직을 시작하며 경쟁하고 서로를 격려했던 사이였다. 호진아, 집에만 있으니 늙는다.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호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온 탓에 마음의 문을 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만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는 그의 가슴 한켠을 건드렸다. 그렇게 소개된 여인, 50대 중반의 주연이. 술집에서 오래 일했지만 말이 빠르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애교와 밝은 웃음이 호진에게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다가왔다. 첫 만남에서 연희는 말했다. 교장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호진은 잠시 멈춰섰다. 누군가 이렇게 직접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존재를 느껴주다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온기였다. 그날의 짧은 대화와 미소는 호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연희는 이후 자주 사택을 찾아왔다. 함께 밥을 먹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 속에서 편안함을 주었다. 호진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과 감정을 조금씩 되찾는 자신을 발견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다. 술집 여자라더라. 재산 때문에 붙은 거 아닐까? 하지만 호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었다. 나도 이제 내 행복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 속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도 작은 행복을 허락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호진과 연희는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연희는 호진의 취향과 습관을 살피며 커피와 음식, 생활 공간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결혼을 향해 흘렀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지만 호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가는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다. 물론 주변 시선은 곱지 않았다. 아이들과 동료, 일부 친지들은 연희를 경계하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는 진짜 마음에서 오는 걸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호진 교장님,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호진은 듣고 웃기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 후 연희는 박호진 교장의 사택에 들어왔다. 집안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커튼은 화사하게 바뀌고 거실에는 진한 향수가 깔렸으며 식탁 위에는 항상 달콤한 커피와 디저트가 놓였다. 평소 호진이 즐기던 소박한 음식과는 다른 풍미 가득한 세계였다. 처음에는 호진도 어색했다. 평생 단조롭고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 새로운 달콤함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이 정도 설탕이면 너무 단 거 아닌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연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교장님, 달콤하게 먹어야 행복이 늘어난대요. 호진은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달콤함 속 숨은 부담이 점차 쌓이기 시작했다. 연희는 집안 살림뿐 아니라 호진의 생활 패턴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녀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설탕을 아낌없이 부었다. 그 양은 숟가락 몇 개가 아니라 거의 사발 수준이었다. 호진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연희의 성격상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달게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호진의 혈관은 점점 조용히 망가져갔다. 자신도 모르게 설탕 섭취량이 늘어나고 혈압과 체력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달콤함에 취해 눈치채지 못했다. 호진과 연희의 생활은 일부 지인들의 눈에 띄었다. 학교 동기인 최만호는 한 번 놀러와 웃으며 말했다. 야, 이건 커피가 아니라 설탕물이다 하. 연희 씨, 입맛이 달아서 그런가 봐요. 호진은 그냥 웃고 넘어갔다. 그 웃음 속에는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느껴지는 작은 불안이 있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달콤함이 과연 나에게 좋기만 한 걸까? 하지만 그 불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연희와의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감정을 회복하고 있었고 신혼생활의 행복에 젖어 있었다. 어느 여름 새벽 사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습했다. 호진은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겁고 어깨와 가슴이 묵직했다. 연희는 뒤따라가며 작은 잔소리를 던졌다. 교장님, 오늘 아침도 힘차게 시작하시죠. 호진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호진은 화장실 문 앞에서 힘을 주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연희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공포와 함께 그녀는 급히 호진에게 달려가 심폐 상태를 확인했다. 호진 씨 괜찮아요? 의식은 없었다. 호진의 눈은 흐려지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연희는 구급차를 불렀고 곧 응급구조대가 달려왔다. 호진은 급히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고 연희는 병원까지 따라붙으며 손을 꼭 잡았다.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기계를 연결하고 약을 투여했다. 의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졌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연희는 숨을 고르며 울음을 삼켰다. 병원 복도에는 기계음과 의료진의 긴박한 대화가 이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책과 공포 그리고 절망이 얽혀 있었다. 며칠간 호진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연희는 병원에 머물며 아침부터 밤까지 호진의 손을 잡았다. 혈압계의 숫자를 바라보며 마음을 졸였고 의사들의 권고와 치료법을 꼼꼼히 기록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호진 선생님의 나이와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혈관이 오래전부터 약해진 상태였고 과도한 당분 섭취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달콤한 커피를 즐기는 작은 습관이 그렇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호진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가 살았던 삶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닫았다. 장례식 날 조강지처였던 정혜희의 자녀 이남일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지만 슬픔보다는 허탈함과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묻어났다.
한편 장례식장 한쪽에는 새로 얻은 아내 연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긴장과 묘한 결의가 스며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다. 늦게 들어온 아내가 이렇게 큰 존재감을 가지다니. 호진의 장례는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그가 남긴 삶의 흔적과 사랑, 그리고 선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호진의 갑작스러운 쓰러짐과 죽음은 그의 건강뿐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생활 습관과 달콤한 삶의 그림자가 만든 결과였다. 연희와의 삶에서 누린 행복은 짧았고 그 달콤함 속에 숨겨진 위험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늦은 사랑과 행복에도 신중함이 필요함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호진의 삶과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경계심을 남겼다. 교장은 평생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과 연금, 적금, 부동산까지 남김없이 모았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남긴 재산 역시 상당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재산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체감하게 되었다. 장례식 후 호진의 자녀들은 연희에게 물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연희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보였다. 결혼 직후 작성된 유언 공증 문서였다. 그 문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모든 재산은 배우자 연희에게 상속함. 자녀들은 순간 멍해졌다. 평생 부모를 위해 애쓰고 가정을 지키던 어머니의 기억이 스쳐갔다. 그들은 법이 이렇게 차갑게 작용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진짜라고? 아버지가. 혼란과 허탈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감정은 복잡했다. 슬픔과 분노,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새 어머니 연희를 향한 섣부른 판단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연희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호진 선생님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공증되어 있으며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단호함과 침착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작은 분노와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교장의 재산 대부분은 연희의 몫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벽히 이루어져 있었다. 은행, 부동산, 적금 등 모든 문서가 공증되어 있어 아이들이 쉽게 항의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 희생한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이게 정말 공정한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법의 무심함을 실감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실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주변 사람들도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다양한 평가를 내렸다. 늦게 들어온 아내가 재산을 모두 차지하다니. 법은 법일 뿐 부모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구나. 아이들은 눈치 없이 외부 시선까지 신경 쓰며 마음속 깊은 분노와 혼란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침착했다. 재산 이전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법적 서류와 공증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아이들에게 현실의 냉혹함과 법의 힘을 새삼 느끼게 했다. 교장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남겼지만 그 마지막 선택은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겼다. 법과 유언, 그리고 연희의 침착한 대응 속에서 아이들은 현실과 법의 차갑고 무자비한 면을 실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산 분배를 넘어 늦은 사랑과 선택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다. 호진이 세상을 떠난 뒤 며칠간의 장례가 지나고 조용해진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 사실 아이가 7이나 있다더라. 술집에서 오래 굴러먹은 여자야. 교장님 재산 노린 거 아니야?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새어머니 연희의 배경과 과거가 그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자녀들의 상상조차 못한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충격적이었다. 연희는 호진과 결혼하기 전 자신의 7남매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7남매는 어린 시절 흩어졌고 각자 다른 가정에서 성장했다. 연희는 호진의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다. 이제 우리 친엄마 재산 챙기자. 연희의 계획은 치밀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받은 뒤 7남매에게 증여하는 방식이었다. 공증과 세금 문제를 철저히 계산하여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도록 준비했다. 아이들은 충격과 분노,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재산을 가져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교장의 이남일녀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법과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우린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상실감이 뒤섞였다. 부모를 위해 희생한 시간과 사랑이
법과 전략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연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했다. 재산을 각종 계좌와 부동산, 적금에 맞게 분배하고 법적 절차를 꼼꼼히 기록하며 칠남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연희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다. 그 여자는 정말 계산이 완벽하구나. 법의 빈틈을 이렇게 활용하다니. 아이들은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아는 채 연희와 칠남매의 행동을 지켜보며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결국 교장의 재산은 연희의 몫이 아니라 칠남매에게 넘어갔다. 교장의 친자녀들은 상속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고 연희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현실과 법의 힘을 실감해야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산 분배를 넘어 늦은 사랑과 선택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결과와 숨은 계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한다. 행복과 사랑도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때로 치밀한 계획과 계산이 숨어 있다. 호진의 마지막 선택은 예상치 못한 숨겨진 진실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교장의 이남 일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지 않았다. 벌초도 제사도 그 어떤 의식도 치르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지켜준 가정을 잊으셨다. 우린 이제 끝이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기억과 조강지처였던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새어머니 연희와 칠남매가 가져간 재산까지 모든 것이 얽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허탈감과 분노가 주를 이루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버지는 마지막에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과 혼란은 차가운 냉소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모를 위해 살아온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계산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연희와 칠남매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들의 계산된 침착함과 성공적인 재산 확보는 교장 자녀들에게 씁쓸한 현실을 뼈아프게 느끼게 했다. 묘소를 지나가며 아이들은 한참을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교단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점점 슬픈 그림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여길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가 외로워하시겠지 하지만 그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 아버지의 묘소는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선택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가정사에 대한 냉철한 절연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지인들은 자녀들의 태도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참 가슴 아픈 일이로구나. 법과 현실이 이렇게 무섭게 작용하다니.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 선택에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줄이야. 그들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 현실이 깊이 각인되었다. 연희와 칠남매는 침착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 재산 분배와 법적 처리, 그리고 주변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그들의 모습은 교장 자녀들에게 냉혹한 현실과 대비되는 차가운 성공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교장의 이남 일녀는 묘소와 부모의 재산, 가정사를 모두 자신들의 손으로 돌보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절연, 냉소와 허탈이 깊이 자리 잡았다. 이 사건은 늦은 사랑, 재산, 가족 간의 갈등이 얽히면 법과 현실 속에서 얼마나 큰 상처와 분열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한다. 가족은 사랑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행복과 재산, 선택과 결과가 엇갈리면 그 상처는 깊어진다. 교장은 평생의 명예와 존경을 남겼지만 마지막 선택이 남긴 상처는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 몇 해가 흘렀다. 교장 사택은 이제 다른 교사가 들어와 생활하고 있었다. 연희는 재산을 정리한 뒤 조용히 사라졌고 아이들은 여전히 묘 앞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역사회, 특히 후배 교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아라. 늦은 사랑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재산은 피가 흐르는 곳을 향해야 한다. 교장은 평생 모범적인 교사였고 후학들을 길러낸 명예로운 인물이었지만 마지막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과 경계심을 남겼다. 후배 교사들은 술자리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경계와 조언을 나누었다. 늦게 얻은 사랑이 달콤할 수도 있지만 마음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따른다. 재산과 권리, 사람의 선택을 무시하면 결국 상처만 남는다. 그들의 말 속에는 호진의 선택과 결과가 만들어낸 사회적 교훈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묘소를 찾지 않았지만 그 선택이 남긴 상처와 감정은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가족과 사랑, 재산과 선택이 얽힌 현실에서 신중함과 경계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연희와 칠남매의 치밀함, 아이들의 절연과 미움, 그리고 교장의 마지막 선택은 모두에게 하나의 경고와 교훈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교장은 성공했지만 마지막 선택은 실패였다.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마음과 현실을 함께 고려하라. 달콤한 사랑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교장의 묘비 앞에는 꽃보다 그의 삶과 선택이 남긴 쓴 교훈이 더욱 크게 새겨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후배 교사들과 사람들에게 인생과 선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남겼다.